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크레파스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 지 2년이 돼 45살 초보 작가가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할머니의 시선이 담긴 그림의 이야기를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한 미소를 보이며 꽃밭에 앉은 한 소녀. 알록달록한 색의 나비들이 그 주위를 맴돕니다. 화려한 깃털을 수놓은 부엉이부터 앙상한 나뭇가지 아래 서 있는 사슴까지. 전문가 솜씨는 아니어도 섬세하고 정교한 선들이 눈에 띕니다. 95 김옥자 할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내가 뭐 하나를 그렸네. 완성해놓고 기쁨이 오고. 그것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얻는 그 결과예요. 손수건에 새겨진 그림을 보고 일기장 한쪽에 볼펜으로 끄적이다 딸이 선물해준 색칠 용품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모인 작품만 109점입니다. 일기 쓰던 볼펜으로 한쪽엔 일기 쓰고 이쪽편에다 이제 볼펜으로 이제 그려봤어요. 그리다 보니까 이제 한 권, 두 권, 세 권을. 김할머니에게 그림은 고단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22살 평양의 한 국민학교 교사였던 김할머니는 6.25 전쟁으로 피난길에 올라 낯선 땅에 정착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그림을 시작했지만 실력은 출중합니다. 우연히 엄마의 그림을 보게 된 딸이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크레파스, 크레용, 색연필 이런 거 이제 쉽게 잡아서 그냥 그리는 거 그런 걸 갖다 드렸더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활발해지셨어요. 그림들이.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김할머니의 작품은 다음 달 29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림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고 싶다는 할머니의 꿈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김대중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축사를 전하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의 축하 영상이 소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화해와 관용으로 통합을 강조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며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척박한 정치 현실과 싸우는 와중에도 대한민국 미래의 고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와중에 교도관과 나누는 대화는 왜 우리가 지금의 IT 강국이 됐는지, 왜 김대중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1981년 청주 교도소에 수감된 김대중 전 대통령. 속옷 차림의 김 전 대통령과 수사 주무관의 대화는 사형수와 교도관의 대화라기에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 등의 단어조차 생소하거나 없었던 시절이지만 김대중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기에요 12억 개까지가 들어가요. 한 기에. 그래가지고 그놈이 말로만 말로 대답하고 글자로 내더라고 글자로 내줘요. 2022년 10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인공지능 챗 GPT의 모습을 40여 년 전에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있었고 여기서 그 대타 앞에서 세종대왕이 몇 해에 돌아가셨지? 그러면 거기서 몇 해요? 하고 말로 대답해줘요.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이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주 4일제 근무 시대를 예언합니다. 또한 여가 시간이 많아진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여가를 타락된, 낭비된 그런 방향으로 보내냐? 정신적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보내냐? 이것이 지금 이제 이제부터 인류 앞에 주어진 과제예요. 영상 자료를 발굴한 기류의 김대중 제작진들도 40여 년 전 김대중의 식견에 탐복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저건 미래를 다져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 통찰이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대화를 나눈 뒤 16년 만인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건설하는 등 IT 강국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와 인권 정신 등을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추모 사업이 전남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들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평화공원 예정 부지인 목포 사막도.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사막도 전체 면적인 5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올해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추진을 이제 하려고 우리는 이제 했는데 이제 목포랑 같이 하다 보니까 목포시에서 사막도를 보거나 사업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딘 것 같은데. 신안군 하에도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 지난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일부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호를 딴 후광 광장과 포토존 등은 조성됐지만 가장 중요한 후광 기념관은 오는 3월 완공 예정입니다. 기념관이 완공되더라도 내부 전시 기획까지 마치려면 실제 기념관 문을 여는 시점은 1, 2년 뒤에야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파악해본 결과 이제 그게 2026년이던가, 뭐 그때까지 내부 공사는 이제 뭐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추모 사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44살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씨가 회원으로 속해 있는 시민단체인 광주전남 촛불행동은 어제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협박글을 올리는 것은 법리상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경찰이 피의자에게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영우 선수와 총액 22억 원의 최대 2년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최 선수와 계약 기간 1+1년에 연봉 20억 원, 옵션 2억 원 등 총액 22억 원의 단연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 시즌 계약은 올해 옵션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영우 선수는 지난 시즌 3할 1리의 타율에 130안타, 17홈런을 기록했습니다.